권박사 지구촌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얼마 전에 미드웨이 영화를 개봉한다는 광고를 봤습니다. 그래서 개봉하는 날 그 영화를 가서 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시청자 여러분들께 그 영화를 강력 추천합니다. 기대하였던 것보다 스케일이 압도적으로 더 컸고 정말 전쟁 액션 블록버스터라는 그런 생각을 하였습니다. 영화는 역사적인 사실에 근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재미를 위해서였는지 군더더기를 생략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좀 보충하려고 합니다. 제가 20년 전에 태평양 전쟁의 갈림길이라는 부제를 가진 핸더슨 비행장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바로 이 책입니다. 이 책에서 미드웨이 해전에 대해 아주 상세하게 설명하였습니다. 미드웨이 섬 근처에서 일어난 해전이라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미드웨이는 하나의 섬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설명을 하자면 미드웨이는 직경 10km의 환초로서 이 환초 안에 두 개의 섬이 있습니다. 미드웨이 환초의 현재 모습입니다. 사진은 환초 안쪽입니다. 가장 높은 지역이 해발 12m입니다. 흑백 사진들이 있는데요. 원본 사진은 제가 찾지를 못해서 제 저서 핸더슨 비행장 속에 있는 사진을 사용하였습니다. 오늘날 샌드섬의 모습입니다. 가운데 활주로가 있습니다. 오늘날은 이스턴 섬의 비행장 활주로는 폐쇄되었습니다. 이스턴 섬에는 태평양 전쟁이 일어나기 2년 전에 미군이 비행장을 만들었습니다. 미드웨이의 이스턴 섬입니다. 많은 새들이 하늘을 덮고 있죠. 날개 길이가 2m에 달하는 알바트로스 새인데요. 이 섬에 수십만 마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낮에는 비행기의 이착륙이 어렵고 새들이 자는 밤 시간에만 비행기가 이착륙할 수 있습니다. 미드웨이 해전 당시 일본군은 이 이스턴 섬의 비행장을 공격하였습니다. 오늘날 이곳을 방문하기 위해서는 전세 비행기를 이용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일반 민간인의 접근이 어렵습니다. 사진 뒷면에 태평양 전쟁 당시 미드웨이를 방어하던 포대가 보입니다. 일본군은 진주만 기습 공격 6개월 후에 미드웨이 섬을 점령하고 미드웨이 섬을 발판으로 하여 하와이를 점령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하와이 제도를 점령한 이후에는 미국의 서해안을 공격할 그러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미드웨이를 공격하게 된 것입니다. 영화에서 보신 바와 같이 당시 일본군의 전력은 무기, 병력 그리고 훈련 면에서 미국군을 완전히 압도하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태평양 전쟁 당시 일본군은 미군에 비해서 장비와 무기의 수준이 많이 떨어지므로 정신력으로만 싸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쟁을 시작할 당시 일본군은 무기와 장비의 질과 양에서 미국을 앞섰습니다. 예를 들어 미드웨이 해전에 투입한 일본군의 군함은 150여 척이었고 미국은 50여 척이었습니다. 단순한 숫자상으로는 3대1로 보이지만 실제 전력은 일본이 훨씬 더 크게 차이가 났습니다. 미드웨이 해전이 일어날 당시 태평양에는 미국은 4척의 항공모함을 갖고 있었고 일본은 13척의 항공모함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 중 미국은 3척을 미드웨이 해전에 투입하였고 일본은 8척을 투입하였습니다. 3척의 미국 항공모함인 엔터프라이즈, 요크타운 그리고 호넷은 배수량이 각각 2만 톤이었습니다. 여기에 비해 일본 항공모함인 가가는 3만 8천 톤이고 아까기는 3만 7천 톤이었습니다. 전함의 경우 일본은 11척, 미국은 한 척도 없었습니다. 원래 미국 태평양 함대는 전함 8척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본군이 진주만 기습 공격을 하면서 8척 가운데 4척을 격침시키고 4척을 파괴하였습니다. 항공모함과 전함 이외에 순양함, 구축함,
잠수함, 보급함 이런 모든 군함도 일본이 훨씬 많았습니다. 일본군은 오래전부터 태평양 전쟁을 준비하였으므로 군인들의 전투 능력이 미국군보다 훨씬 뛰어났습니다. 이러한 객관적인 전력을 볼 때 미드웨이 해전은 일본이 이길 수밖에 없었던 전투였습니다. 그러므로 당시의 상황은 미국 역사상 미국에게 가장 위태로운 순간이었습니다. 미국으로서는 만약 미드웨이에서 패배하면 일본군이 미국 서해안까지 공격해오는 것을 막을 방도가 없었습니다. 영화에서도 보신 것처럼 미국은 미드웨이 섬에 육상기지 항공기까지 동원해서 일본 함대에게 반복적인 공격을 감행하였으나 모두 실패하였습니다. 미국은 일본군을 공격하러 나간 항공기들의 절반이 피해를 입은 것에 비해서 일본군은 피해가 거의 없었습니다. 미군의 마지막 내격기 공격에서 미군은 41발의 어뢰를 일본 함대에 발사했는데 이 중에 한 발도 명중하지 않았습니다. 반면 미국 내격기 공격 때는 거의 전멸했습니다. 당시 일본군의 어뢰는 속력이 42노트인데 비해서 미국군의 어뢰는 33노트였습니다. 그러므로 30노트의 속력으로 회피 기동을 하는 일본 함대는 미국 어뢰를 쉽게 피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미국의 마지막 내격기 공격이 실패하자 일본 함대 지휘관인 나구모 중장과 많은 일본 군인들은 이제는 태평양 전쟁에서 일본이 곧 이기게 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이제는 일본이 공격할 차례가 되었습니다. 영화에서는 좀 생략하였는데요. 당시 일본군 지휘관 나구모 제독은 큰 실수를 하였습니다. 나구모 제독은 제1차 공격대를 미드웨이로 보내고 혹시나 나타날지 모르는 미국 함대를 공격하기 위해서 나머지 항공기에 어뢰를 장착하라고 명령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항공기에 어뢰 장착 작업을 시작하였습니다. 한참 어뢰를 장착하고 있는데 미드웨이 공격대가 귀환하였습니다. 돌아온 공격대로부터 미드웨이의 활주로를 재차 폭격해야 된다는 보고를 받은 나구모 제독은 비행장을 폭격하기 위해서 어뢰를 다시 폭탄으로 바꾸어 장착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분주하게 다시 어뢰를 폭탄으로 바꾸는 작업을 하고 있을 때 일본군 정찰기에서 미국 항공모함을 발견했다는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되자 나구모 제독은 다시 폭탄을 어뢰로 바꾸라고 명령하였습니다. 이렇게 우왕좌왕한 지시가 내려지자 경락고 안은 혼란스러워졌습니다. 경락고 안에는 수많은 어뢰와 폭탄이 서로 뒤엉키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미국의 마지막 내격기 공격이 실패했을 때 일본군 항공모함 내부의 상황이었습니다. 미국의 공격이 다 끝났다고 판단한 나구모 제독은 어뢰가 장착되는 대로 항공기를 발진하라고 명령하였습니다. 이때 일본군 함대 위에 있던 구름을 뚫고 미국의 급강하 폭격기들이 나타났습니다. 영화 속에서는 이 구름이 없었는데요. 실제로는 이 구름 때문에 일본군은 미국의 급강하 폭격기들이 일본군 함대에 다가오는 것을 볼 수 없었습니다. 이 구름을 뚫고 거의 수직으로 내려오는 SBD 돈트리스 급강하 폭격기들에 의해서 일본군 항공모함 3척이 순식간에 파괴되었습니다. 항모 한 척당 2~3발씩이 명중되었는데요. 갑판을 뚫고 들어간 이 폭탄들은 갑판 밑에 있는 폭탄, 어뢰 그리고 항공유를 연쇄적으로 폭발시켰습니다. 이렇게 해서 불과 5분 만에 일본 해군이 자랑하는 항공모함 3척이 순식간에 큰 치명상을 입었습니다. 결국 이 항공모함들은 몇 시간 후에 다 침몰되었습니다. 나구모 제독은 후일 구름 때문에 미군기가 접근하는 것을 볼 수 없었고 일본 함대 바로 위에서 미군기가 거의 수직으로 내려왔으므로 고사포로 격추시키기가 어려웠던 점을 2가지 주요 패배 요인으로 꼽았습니다. 미드웨이 해전을 통해서 군대나 국가나 지도자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이렇게 항공모함
아까기, 가가, 소류가 침몰되고 나구모 제독 휘하의 항공모함 4척 중 한 척인 히류만 남았습니다. 히류의 함재기들은 미국 항공모함 요크타운을 발견하고 이를 공격하여 요크타운에 치명상을 입혔습니다. 미국의 급강하 폭격기들이 일본 항모에 치명상을 입힌 것처럼 히류의 일본 급강하 폭격기들도 요크타운에 치명상을 입혔습니다. 일본의 급강하 폭격기들은 99식 함상 폭격기라고 부릅니다. 결국 요크타운은 일본 급강하 폭격기들의 폭격을 받은 후 연이어 일본 뇌격기들의 어뢰와 일본 잠수함의 어뢰를 맞고 침몰하였습니다. 이어서 미국 항공모함들에서 발진한 급강하 폭격기들은 히류를 발견하고 히류를 공격하여 치명상을 입혔습니다. 이렇게 1942년 6월 4일 미드웨이 해전에서 치명상을 입은 일본 항공모함 4척은 6월 4일과 6월 5일에 걸쳐서 침몰하였습니다. 나구모 제독으로부터 항공모함 4척을 잃었다는 보고를 받은 야마모토 이소로쿠 제독은 미드웨이 작전을 중지하고 퇴각하라고 명령하였습니다. 야마모토 제독이 이끄는 본진은 나구모 제독의 함대로부터 서쪽으로 약 550km를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나구모 제독의 함대가 미국 급강하 폭격기의 폭격을 받는 순간에 도움을 줄 수가 없었습니다. 야마모토 제독의 본진에는 항공모함 2척과 전함 9척 그리고 수많은 순양함 구축함 이외에도 수송선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만약 미드웨이 해전이 일본군의 계획대로 되었더라면 야마모토 본진의 수송선에 타고 있는 5,800명의 상륙 병력이 미드웨이에 상륙해서 미드웨이를 점령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일본 함대의 전함, 순양함, 구축함의 한 포는 미드웨이에 대해서 한 발의 한 포 사격도 해보지 못하고 퇴각하였습니다. 일본 정부는 미드웨이 해전의 패배를 일본 국민에게 10개월 동안 숨겼습니다. 반대로 미국은 미드웨이 해전의 승리를 통해서 태평양 전쟁의 전세를 역전시키는 기회로 삼았습니다.